하이썸. 오늘은 고등학생 때 정말로 많이 만들어 봤었던 메뉴 오믈렛을 만들어 봤습니다. 고등학생 때 이후로 처음 만들어 본 거라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했는데 생각보다는 모양이 잘 나온 것 같네요. 겉에는 모양을 잡아줄 수 있는 탄탄한 느낌과 속은 크리미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 잘 어우러져야 좋은 오믈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잘라서 속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필요한 도구는 계란을 풀어줄 볼과 길이가 긴 젓가락 있으면 굉장히 편하고요. 계란을 볼에서 풀어준 다음에 반드시 체에 한번 걸러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계란에 알끈이라고 하는 반투명한 덩어리들이 있는데 오믈렛 표면에 그 알끈이 맺혀서 있게 되면은 미관상 좋지 않은 반점이 있는 오믈렛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은 소금과 식용유이고요. 계란 3개, 사이즈가 작은 후라이팬 1개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옆으로 조금 치워놓고 계란 3개를 젓가락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외국 같은 경우는 포크를 이용해서 풀어주기도 하는데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딸 때도 젓가락으로 풀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푸는 연습을 조금 해놓으시는 것도 나중에 자격증 따실 때 수월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계란에다가 소금을 넣어줬는데요. 기본적인 간의 베이스가 잡혀 있어야 더 맛있는 오믈렛이 완성되기 때문에 소금 간은 꼭 해주세요. 그리고 소금의 역할 중 하나는 산화효소의 기능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변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선명한 색을 유지시켜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채를 데칠 때 소금을 조금 넣어주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 외에도 소금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세한 거는 X파일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젓가락으로 계란을 들어봤을 때 덩어리가 지지 않고 줄을 흘러내리면 잘 풀린 겁니다. 알끈이나 혹시나 모를 계란 껍질을 잘 걸러주시고요. 걸러줄 채는 꼭 큰 걸로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위쪽을 살살살 저으면서 최대한 많은 계란을 뽑아내는 거죠. 채에 계란이 담겨있는 쪽을 살살살 저으면서 최대한 많은 계란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알끈 주변에 붙어있던 흰자들이 탄탄하게 붙어있을 텐데 채 밑바닥 부분을 싹싹 긁어가지고 최대한의 계란물을 만들어 내줍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밑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전쟁 본격적인 조리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크기가 큰 후라이팬으로는 오믈렛 모양 잡기 굉장히 힘드니까 작은 거 추천드릴게요. 후라이팬의 온도를 확인할 때는 손에 물을 묻혀가지고 쫙쫙 뿌려줬을 때 물방울이 후라이팬에서 막 도망다닌다면은 식용유를 넣어줘야 될 타이밍이고요. 식용유 한 스푼 넣어주고 팬을 들어서 골고루 기름을 움직여줍니다. 만약 오래 사용하셨던 팬이라면은 팬에 기름을 처음에 조금만 둘러준 다음에 키친타올로 한번 골고루 닦아주고 그 다음에 기름을 넣어주세요. 가장 확실한 기름 온도 확인하는 법입니다. 그냥 찔러보세요. 젓가락에 계란물을 묻혀서 기름 쪽에 찔러본 다음에 바로 부풀어 나는 모양이 생기면은 계란물을 다 붓고 엄청나게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저어줘야 됩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무조건 열판 위에서 빠르게 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열판 위에서 살짝 떨어뜨린 다음에 계란물의 농도를 봐가면서 온도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팁 중 하나가 내가 젓가락으로 돌리는 방향의 반대로 프라이팬을 돌려주는 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열판에서 떼줘야 되는 농도가 보이시는 것처럼 스크램블 같이 완전히 단단히 굳어진 원형이나 조각의 계란 형태가 아니라 크리미하게 반고체 상태의 계란에 몽글몽글 덩어리가 생겨져 있다라는 느낌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만 가열한 다음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체의 계란을 가열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부분만 가열한 다음에 뒷부분을 접어서 오믈렛의 각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서 각을 잡을 때 확 꺾어 주셔야지 예쁜 모양이 나옵니다. 어중간하게 접어주시면은 모양이 그렇게 예쁘게 나오진 않아요. 이제 오믈렛의 앞부분을 가열합니다. 뒷부분 지금 가열할 필요 없고요. 앞부분이 익어야지 앞부분이 살살 떨어지면서 이제 접을 수가 있기 때문에 뒤쪽 앞쪽을 나눠서 가열을 해줄 겁니다. 동시에 가열해버리게 되면은 앞부분을 더 가열하는 동안에 뒷부분이 열을 받아 있기 때문에 잔열로 인해서 뒷부분이 너무 익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뒤쪽을 완전히 접었고 앞쪽에는 아직 촉촉한 상태,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가 아니라요. 그리고 나서 앞쪽을 가열하면서 앞쪽에 밑에 부분을 살짝 들어올리면은 밑에 익어있는 부분을 쉽게 들출 수가 있습니다. 들추는 것까지 성공했다면은 여러분들이 펜을 잡은 손 말고 다른 손을 주먹을 쥔 다음에 펜을 잡고 있는 손을 통통 쳐줄 건데요. 그러면은 오믈렛이 자연스럽게 펜 밖으로 조금 삐져나갈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라이팬을 내려치는 힘이 아니라 후라이팬의 각도입니다. 후라이팬 각도 잘 봐주세요.
자, 여기서 오믈렛을 봉합시키는 작업이죠. 양 끝쪽의 모양을 잡아주면서 오믈렛을 봉합시켜주는 작업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무리 양쪽 끝을 예쁘게 모양 내려고 해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마시고 계란이 오버쿡 되지 않도록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믈렛의 앞쪽 부분이 말리지 않았을 때는 프라이팬을 통통 치면서 밀어줬지만은 지금부터는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살짝 밀어주면서 팬 밖으로 오믈렛을 밀어낼 겁니다. 오믈렛을 팬 밖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밀어준 다음에 팬 밖으로 삐져나온 오믈렛을 가지고 뒤로 넘겨주는 것인데, 그냥 팬에서 평평한 상태의 오믈렛을 가지고 뒤로 넘기려고 하다가 찢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한쪽 면은 프라이팬이 밀어주면서 반달 모양 잡아줬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돌려가지고 반대편도 똑같이 밀어주면서 반달 모양을 완성시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모양을 잡아주는데 공을 많이 들이시면 가장 좋은데요. 그럼과 동시에 양쪽 끝을 더 예쁜 모양으로 잡아주는데, 이때 모양을 잡아주는 것이 가장 예쁘게 나오니까요. 이때 섬세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것 외에도 꿀팁이라든지 제가 설명을 차마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이 오믈렛을 이해하는데 혹은 배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모여서 제 채널이 성장하고 더 맛있고 유익한 컨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는 채널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